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미국 연준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금리의 인상은 금융상품,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면서 암호화폐는 지난 7월 최악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거의 모든 플랫폼 암호화폐들은 2022년 초 대비 약 60%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7월 초를 정점으로 하여서 저점 대비 최근 다시 상승 무드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전쟁과 바이러스 위기 등 여전히 산재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정점 또한 여전히 지나지 않았다는 미국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투자 시장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저의 채널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트렌드에 대한 컨텐츠로서 최근 더 머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2.0 합병 진행 과정과 함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 방식을 기존의 작업증명 POW 방식에서 지분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 예정인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기존 채굴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들은 지금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로 한지 그리고 또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증명은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며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고 따라서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연간 평균 120에서 140테라와트시가 필요로 하고 이것은 전 세계 약 30위권 수준의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이며 한국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7% 수준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여 탄생된 이더리움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폭발적인 사용을 통해서 이더리움 본연의 처리 속도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과 높은 가스비 등 플랫폼의 확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2.0 탄생을 위한 더 머지, 합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콘 체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는 그림처럼 이렇게 내부적인 설계를 보면 모든 스마트 계약과 그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 레이어인 이더1과 해당 스마트 계약의 실행 전에 동시에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이더2인 합의 레이어 비콘 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 비콘 체인은 이더리움과 병렬로 실행되는 별도의 이더리움 내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콘 체인은 새로운 블록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블록 생성과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며 무엇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검증자 보상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시작점인 0단계의 블록체인이라고 지칭이 되고 2020년 12월 비탈릭은 이러한 병합을 꿈꾸면서 이렇게 설계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더리움 2.0의 탄생을 위한 더 머지 합병은 비콘 체인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채굴 방식이 다시 POS, 즉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모델은 영구적으로 선반에 보관이 될 것이고 비콘 체인은 모든 블록 유효성 검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무작위로 이러한 참여를 위한 유효성 검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2020년 12월 1일 이더리움 2.0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에 횟수로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한계로 계속 연기되어 왔었던 이더리움 합병이 드디어 2022년도에 이더리움 2.0의 탄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머지를 근거로 하여서 채굴 방식을 지분증명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과는 달리 비싼 마이닝 장비가 없어도 약 32개의 이더리움만 예치하면 누구나 블록을 제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현재 이더리움 2.0의 검증인들은 블록을 생성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이더리움과 같은 복잡한 트랜잭션은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샤드 체인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체인인 비콘 체인에서 트랜잭션이 포함되지 않은 빈 블록만을 생성 검증하게 되고 이더리움 2.0이 시작되긴 했지만 기존 이더리움의 확장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2.0이 본격적으로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더 추가로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콘 체인과의 합병이 진행이 되면 이더리움 2.0의 탄생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더리움은 POS, 즉 지분 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의 합의 방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더 머지란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POW에서 지분 증명 POS로 전환하는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렇게 더 머지가 완료가 되면 채굴자들은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노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32개를 예치하고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한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의 많은 사용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샤딩이라는 기술은 거래 속도를 끌어올리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이렇게 샤딩을 적용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에 사용자가 여럿이 동시에 참여하여서 거래 내역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고, 이더리움 2.0에서는 샤드 체인을 64개를 도입해서 그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아마도 이더리움 2.0 출시일과 지분증명 전환 시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는 합병 타임라인을 2022년 9월 19일까지 잠정 출시할 것으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지난 몇 달 동안 합병 예정이었던 3개의 테스트넷 중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테스트넷인 고엘리 테스트넷은 8월 11일경 합병 예정이고, 이후에 이더리움 메인넷의 합병을 통해서 완료되는 시간이 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더리움 2.0 합병 이후에 전개될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시 이더리움 플랫폼에 개선되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증명 전환 시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전력 약 99.95%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작업 증명 POW는 고출력 그래픽카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의 대체품 비용 역시 높고, 그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머지 이후에 랩톱 하나로 네트워크 보안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진입 장벽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앙 집중화 위험 감소가 있는데, 누구나 스테이커가 가능하며 많은 노드들이 참여하면 더욱 강력한 체인이 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에 대한 위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더리움 32개를 예치해야만 노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에 의한 중앙 집중화 역시 언제라도 그 동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모두 장점만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질적으로 더 적은 이더리움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적은 에너지와 하드웨어를 통한 스테이커는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많은 이더리움 인센티브 요구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이더리움 발행은 9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공격자는 작업 증명 POW에 비해서 더 많은 공격 비용을 초래하는 구조가 되고, 공격자는 스테이커 풀에서 제거가 가능하며 다시 복원이 되는 데는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기존 작업 증명의 경쟁보다는 비콘 체인의 합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2.0 머지 작업 진행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후에 이더리움 2.0 지가 표시는 실제 머지를 통한 생성되는 이더리움 자산은 없기 때문에 기존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합병 후에 가스 요금이 더 저렴해질까요에 대한 대답은 당장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 이유는 가스 요금이라는 것은 블록 공간 수요와 관련이 있고, 이번 병합은 블록 크기를 늘리지 않으며 네트워크 상태에 비생산적인 블록 공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게 됩니다. 즉, 이번 병합은 샤딩을 포함하지 않고 자체 업그레이드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샤딩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병합을 통해서 샤딩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블록 공간을 늘리면 가스 요금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2.0 합병 후에 스테이킹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은, 스테이크 탈퇴는 합병 후에 약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 예정된 다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더리움 2.0 합병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은, 기존 비트페이 지갑으로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구매나 저장, 스왑, 그리고 지출을 위한 자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변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즉, 일상적인 사용자는 기존의 환경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번 이더리움 2.0 합병에 대한 투자 측면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합병 뉴스가 전달된 이후에 지난주 이더리움은 약 13% 이상이 상승하면서 7월 저점 대비 약 60%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은 여전히 약 45%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의 조선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의 지갑 수량이 고점에 다다르면 대부분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와 대부분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좀 더 매크로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플레 상황과 금리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또한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더리움의 대폭적인 가격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가에 머무르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앞서가는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플리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9월로 예정된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쩌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의 모멘텀 시기는 8월 11일로 예상되어 있는 마지막 테스트넷의 합병인 고엘리 테스트넷 머지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진행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지 이후에 9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 2.0의 마지막 머지가 진행이 되고 나면 드디어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더 신중한 모드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